안녕하세요 여러분, 레고를 모시고 사는 레고 집사 레싸입니다. 오늘 제가 조립해볼 레고는요, 드디어 미니성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할 제품 번호 40720 잠자는 숲속의 공주성입니다. 오늘 이거 얼른 조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쁘게 뜯고 싶어요. 인스가 이렇게 말려서 구겨져 들어가 있었어요. 이런. 미니성 시리즈 역시 봉지는 5봉지가 있습니다. 1번 봉지부터 시작해볼게요. 아니 이거 인스가 구겨졌어, 속상하게. 아 정말. 뭔가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공주보다 말레피센트가 더 유명하잖아요. 저주를 걸고 간 마녀. 그 안젤리나 졸리가 말레피센트 영화를 흥행시키면서, 솔직히 안젤리나 졸리가 흥행시킨 건 아닌데 나는 거의 안젤리나 졸리가 흥행시키지 않았나 싶긴 해요. 너무 그 마녀를 찰떡같이 표현을 잘해서. 말레피센트. 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앞으로 이름을 그냥 말레피센트로 바꿔야 사람들이 더 내용을 잘 알지 않을까? 내용을, 원래 잠자는 숲속의 공주 내용을 아는 사람이 많을까? 알겠지. 근데 뭔가 잠자는 숲속의 공주보다 말레피센트를 더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공주 얼굴은 사실 기억나지 않잖아. 우리가 기억하는 건 말레피센트의 얼굴 뿐이에요. 안젤리나 졸리 배우님의. 역시 공주는 투페이스고요. 하나는 이렇게, 그래도 머리 씌워주고 보여줄까? 하나는 이렇게 웃고 있는 페이스. 다른 하나는 역시나 잠든 페이스입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잠 자고 있어야 되죠? 자는 표정으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원래 이렇게 계속 누워서 자면은 뒤에 파마머리 다 풀리면 하는데, 파마가 뽀글뽀글 아주 잘 살아있고, 요 앞머리도 아주 뽁이 제대로 들어가져 있어요. 아니, 거의 엄청 오래 자지 않았나, 이 여자? 나는 자면은 머리 눌리던데. 공주는 다른 건가? 이거 굳어져가지고 보기가 너무 불편해졌어요. 이게 공주 피규어에 요 왕관이 있는데 제가 왕관을 안 끼웠네요. 왕관 끼워줘. 아니 자는데 뭐 왕관까지 끼고 자. 나 공주다. 근데 왕관이 좀 그래. 왕관이 너무 공주 얼굴에 비해서 크지 않나요? 조금 이질적인데? 왕관 이거 맞아? 그죠? 왕관 너무 이상하죠? 좀 별론데? 어쨌든 공주. 아픔을 달래는 여자. 여자.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위키드 뮤지컬을 보고 왔어요. 와 너무 감동. 위키드 영화 봤을 때는 이제 뒷부분의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뮤지컬을 보니까 그 뒤에 이제 결말까지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는데,
정말 웰메이드다. 위키드라는 작품은. 그런 생각을 너무 해서 집에 와가지고 이 감동을 그대로 레고로 조립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위키드 제품 에메랄드성 하나 조립을 했었잖아요. 근데 다른 것도 하나 조립하고 싶어가지고 딱 때마침에 그거를 그 위키드 걔 누구야? 그 글린다와 엘파바의 기숙사방? 그거를 그 레고에서 할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이거다 해가지고 그거를 얼른 하나 샀어요. 샀는데 사고 다다음 날인가 얼마 뒤에 레고에서 위키드 제품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 제품 너무 갖고 싶어요. 제 영상에 댓글로도 남겨주셨는데 방토님이 그 액자처럼 되어 있는 위키드 제품이 있어요. 근데 그거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미 지금 위키드 제품을 사버리는 바람에 근데 그거를 왜 갖고 싶냐면 액자도 너무 이쁘긴 이쁜데 그 안에 들어있는 피겨가 도롯이랑 그 일당들 아시죠? 그 사자, 로봇, 이런 그 일당들 강아지까지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거가 좀 갖고 싶은데 문제는 집에 둘 곳이 없다. 너무 커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위키드 기숙사를 그냥 만들지 아니면은 그거를 새로 그냥 하나 살지 너무 고민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은 근데 문제는 집에 둘 곳이 없어. 그 애를 너무 커. 그거 둘 곳만 있으면 살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게 또 마음에 드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피겨란 말이에요. 근데 피겨를 두기 위해서 그 20만원짜리 그 큰 액자를 산다? 레고 액자를? 물론 조립하는 것도 재밌긴 하고 위키드에 대한 그런 감동도 나는 가지고 있긴 하지만 뭔가 썩 내키지가 않는데 사고 싶은 그런 느낌? 사가지고 조립해서 회사에 갖다 놓을까? 우리 대표님들이 좋아하시려나? 저번 주 토요일에 한강 나이트워크를 다녀왔거든요. 그게 뭐냐면 밤에 한강에서 걷는 거예요. 근데 마라톤인데 걷는 마라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제가 작년에 사실 나갔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너무 무지해서 그냥 42km짜리 42km 걷는 거? 어차피 밤에 그냥 산책하는 거 아니야? 42km가 어차피 걷는데 나도 잘 걸으니까 42km 왜 못 걸어? 이러고서 이제 남편 거랑 제 거랑 해가지고 42km를 신청을 했어요. 남편한테 원래 제가 뭘 한다고 잘 얘기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냥 그날 약속이 있다. 이 정도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 전날에 남편이, 우리 그거 가기로 한다, 우리 그 나이트워크인가 간다 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먼저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그랬더니 몇 킬로 걷는 건데? 이래서 42km 이랬더니 남편이 엄청 놀라면서 저한테 그거 못해 우리. 그거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밤에 그냥 한강 선선하는 시간에 걷는 건데 뭐가 자꾸 안 된다는 거야. 제가 막 그랬죠. 그때 남편 말 듣고서 키로수를 바꿨어야 됐는데 그게 14km, 22km, 42km 이렇게 세 가지 코스가 되어 있는데 이제 저는 만만하게 생각하고 42km를 신청을 한 거죠. 근데 어쨌든 자신이 있었어요. 모르니까 무식한 게 용기라고. 그게 얼마나 힘들 줄 모르니까 그냥 무식하게 도전을 한 거죠. 남편이랑 결국에 남편 저한테 이제 끌려가고 해가지고 작년에 42km 갔는데 그날 비가 왔어 또. 그날 총체적 난국이었던 게 주차를 여의도에 하기 힘들까봐 남편이랑 한 일찍 갔어요. 일찍 간 이유가 주차 때문도 있었고 친구가 호주에서 놀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밖에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친구도 수원 살아. 수원에서 서울역까지 와라. 그럼 내가 여의도에서 서울역 넘어가서 너랑 맥주 한잔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친구랑 그날 만나가지고 맥주 한잔하고 쭈꾸미에 소주도 한잔하고 근데 비가 또 왔어. 비가 와가지고 신발이 다 젖은 거예요. 근데 런닝을 그런 마라톤 같은 걸 나가본 적이 없어서 헬스장에서 신던 신발을 가지고 갔단 말이죠.
실내 런닝화. 그래가지고 그게 비가 금방금방 흡수돼가지고 그 신발에 물이 잘 차오르더라고요. 잠시만요. 고양이 문 좀 열어주고 올게요.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컨디션 좋았거든요. 왜냐면 살짝 술 취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남편은 원래 술을 잘 안 먹으니까 저 혼자 이제 술 먹었으니까 또 신나게 이제 걸었어요. 바닥만 좀 이제 흙탕물처럼 이렇게 좀 젖어 있었는데 그 바닥을 걸으니까 그 실내 런닝화가 이제 물을 쫙쫙쫙 흡수하면서 신발이 금방 다 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은 물집이 잡혔어요. 거의 시작하자마자 발에. 그래서 남편은 좀 가다가 그래도 저랑 한 3-4시간 걷다가 포기를 하고 차로 먼저 돌아갔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는 혼자서 걷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포기할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를 않았거든요. 30km 정도 넘어서 걸어갔을 때쯤? 남편이 한 13km인가? 그때쯤에 이제 돌아갔고, 저는 계속 혼자 걷다가 한 30km 넘어갔을 때부터 무릎이 아프더라고. 그래도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아, 무릎 좀 아프면 어때? 쩔뚝거리면서 도착할 수 있어? 나 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지. 아, 이거 아파서 더 이상 못하겠다. 나 너무너무 그만하고 싶다. 이제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릎 아픈데 무식하게 또 이제 다리 질질 끌면서 계속 걸어갔어요. 그렇게 한참 걸어가다가 새벽 3시쯤, 2시에서 3시 사이쯤에 도착했던 마지막 체크포인트가, 잠수교 쪽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거의 5km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거든요. 도착 지점까지. 근데 그 체크포인트에서 초코바를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코바를 맛있게 먹고 살짝 쉬었어요. 그때부터 다리가 아예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 다리가 안 움직여도. 뭐야? 왜 다리가 안 움직이지? 근데 펴도 아프고 오므려도 아파. 일단 피고 오므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너무 아프니까. 그래, 땡땡이로 갈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포기할 생각이 진짜 전혀 없었는데 초코바 하나 다 먹고 다리가 도저히 안 움직이니까 이거 포기해야 되는 거구나. 그제서야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진짜 다 왔는데 이걸 여기서 포기한다고? 너무 서럽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남편 보고 이제 차 끌고서 나 데리러 오라, 여기로. 나 더 이상 걸을 수가 없다. 고양아, 나와. 제발 누나 웃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나 이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다. 남편이 와가지고 저 싣고서 집에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일요일인데 일요일에도 거의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다리가 안 움직여서. 다리를 내가 내 발을 들고서 내려놔야 돼. 움직이고 싶으면. 근데 결국에는 월요일에 병원을 갔고 병원에서는 이제 근육 파열됐다. 다행히 인대가 끊어지거나 이러진 않아서 다행이라고 뭐 하셨는데 의사 선생님 그때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마라톤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아니요, 저 처음 해봐요. 이랬더니 처음 하는데 42km를 하셨어요? 걷는 거라서요. 이랬더니 용기가 대단하시네요. 속으로는 무식하셔서 용기가 대단하셨네요. 이렇게 생각했겠지? 그렇게 제 첫 번째 나이트 워크는 끝이 나고 그때 진짜 서러운 게 전 거의 다 왔었단 말이에요. 5km밖에 안 남았잖아요. 할 수 있었는데 나 그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신체적으로 안 따라주니까 포기를 한 건데 남편이 속상했던 거야. 제가 막 무리하다 그렇게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남편이 이제 속상해서 한 말인데 저한테 그거를 그렇게 무식하게 하면 어떡하냐. 아프면은 포기했어야지 진작에. 아픈데 왜 그거를 다리를 질질 끌면서 7km를 걸어왔어. 이렇게 막 남편이 저한테 나무라면서. 아니 그래서 결국 메달도 못 받고 다리만 다치고 얻은 게 뭐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마! 이러면서 엄청 엉엉엉엉 울었어요. 그래서 그때 오기가 생겨가지고 내가 이거를 내년에 또 나간다. 그래서 올해 나갔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때 무릎에 한번 다치고 나니까
확실히 그 뒤로 무릎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좀만 오래 걸어도 아파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42kg는 절대 못할 것 같고, 22kg를 해보자. 해가지고 22kg짜리 나가서 열심히 걷고 왔어요. 그래서 메달 이번엔 땄습니다. 뿌듯했어요. 22kg도 사실 근데 힘들었어요. 다리가 아프긴 아프더라고요, 22kg도. 근데 뭔가 아쉬워. 저는 42kg 하고 싶어요, 언젠가. 내가 언젠가 하고 말이라. 42kg 너 가만 안 둬. 내가 언젠가 너를 이겨먹고 말 거야. 그날 그렇게 진 게 억울해. 아무튼 토요일에 그래서 한강 나이트워크 22km 하고 왔는데, 하고 나서 이제 그래도 이번에는 끝나고 맥주 먹을 정신이 있어가지고 맥주 마시고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재밌었어요. 1년에 한 번씩 하기 좋은 이벤트인 것 같아요. 이것 좀 봐, 신기하지? 어머니가 날 이렇게 만들었지. 그래서 이번에는 크게 다치거나 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작년에는 어쨌든 무릎이 나갔으니까 저는 출퇴근을 운전을 하지 않으면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그 무릎 나갔을 때는 회사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 그 대표님들이 다 이제 집 근처 사셔가지고 저를 이제 집에서 병원으로 옮겨다 주시고, 병원 치료 받으면 병원에서 회사까지 옮겨다 주시고, 회사 퇴근하면 또 집까지 옮겨다 주시고 며칠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죠? 좋은 분들이세요. 지하철요? 아무튼 한국에 충분히 있을 만한 것들, 찜질방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한 게 이걸로 건강한 걸 좀 해볼까?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웃기네. 원래 내가 나도 요만하게 해볼까? 사사개오, 사사개오, 진조사사.